자, 이번에는 콘덴서의 합성입니다. 요거 별 얘기 아니죠. 콘덴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증명을 하면 또 증명이 됩니다만은 이와 같을 때는 직렬 연결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분의 1이죠. 그래서 통분하게 되면 C1 플러스 C2분의 C1, C2가 되는 거죠. 이거는 곧 저항의 무슨 연결처럼? 병렬 연결처럼 계산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알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이걸 증명하려면 지금처럼 여기 전위 구해가지고 요게 두 개 전위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 합을 하면 전체 전위가 된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이야기만 이해가 되면 뭐 크게 어렵지 않죠. 이런 형태로 증명되는 건 알죠. 요거 뭐 한 거니까. 그렇죠. 요거가 똑같잖아요. 통분해서 역수 취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전위의 합으로 계산한다라고 하는데 콘덴서의 직렬 연결은 저항의 병렬 연결처럼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대로 얘기하면 콘덴서의 병렬 연결은 저항의 직렬 연결처럼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요점에서의 전기량이 합쳐진다. 전기량이 합쳐진다. 여기 전기량 얼마냐, 여기 전기량 얼마냐. 그래서 구해가지고 합을 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간단한 이야기죠. 요 지점에서에 대한 뭐예요? 전기량. 전기량은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을 따르는 거죠. 그대로 해서 여기가 Q라면 이렇게 가는 것이 Q1이 갈 것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Q2가 간다면 더해주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식을 이용해서 구한 겁니다. 자, 정리가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은 회로에 대해서 합성 정전 용량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먼저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보면 브릿지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될 거예요. 자, 요게 두 개가 무슨 연결되어 있죠? 직렬 연결되어 있어요. 직렬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4 플러스 4에다가 4 곱하기 4가 돼서 2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직렬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병렬 연결처럼 요 두 개에 대한 정전 용량을 구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요 그림은 요와 같이 표현이 되고 여기서 잠깐 보니까 이렇게 곱한 거하고 이렇게 곱한 게 같아지는 거죠. 이거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브릿지 평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항과 마찬가지로 정전 용량도 평형이 성립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없는 거하고 동일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요 두 개가 무슨 연결되어 있어요? 직렬 연결. 요 두 개가 직렬 연결을 되어 있죠. 요게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절반으로 줄 거예요. 왜냐하면 2 더하기 2분의 2 곱하기 2가 되니까 1이 되는 거죠. 여기도 동일할 거예요. 여기도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1과 1이 무슨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1이고 이렇게 보면 1이니까 전체적으로 병렬되어 있으니까 1과 1은 더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가 성립이 된다. 그래서 2마이크로파라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브릿지 평형 조건. 이거를 기억하시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평형 조건. 평형 상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브릿지 평형 상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전 에너지 밀도, 정전 에너지입니다. 정전 에너지예요. 여기다가 CV 집어넣으면 2분의 CV 제곱이 되겠죠. 이건 원래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정전 에너지는 우리가 요 식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요게 정전 에너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첫 번째 이야기했던 W 이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2분의 1 CV 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CV 제곱이다. 이거는 정전 에너지다. 에너지.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또 한 가지 조금 더 해봅니다. 여기서 전위는 전개 세기에다 간격을 곱해줄 거고요. 평행판 콘덴서, 보통 콘덴서는 평행판 콘덴서가 대표적인 것이 되는데요. 그것은 D분의 이프실론0 A, S다. 뭐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에너지 W에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요걸 집어넣고 여기다가 요걸 집어넣는 거죠. 즉 2분의 1에다가 D분의 이프실론0 S가 들어가고 이렇게 C니까요. D분의 이프실론0 S가 들어가고 그 다음 V에는 2의 제곱에 D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제곱을 하니까요. 2의 제곱에 뭐예요? 간격 D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요 D하고 요 D는 하나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나머지를 적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 남고요. 입실론 제로 남고요. 2제곱 남죠. 그 다음에 S 곱하기 D가 되죠. S 곱하기 D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면적에다가 간격을 곱했기 때문에 메타 3승이거든요. 이거는 뭐죠? 최적입니다. 최적.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없애버리면 요거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요것만 남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는 곧 뭐냐면 최적당에 대한 최적을 없애버렸으니까요. 최적당에 대한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죠. 자, 정리가 됩니까? 그래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 최적당 에너지, 단위 최적당입니다. 최적당 에너지 줄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전 에너지 밀도라고 하는 거예요. 정전 에너지 밀도는 단위 최적당 주울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단위 최적당 정전 에너지 밀도 그리고 2분의 1 입실론 2제곱이죠. 잘 보세요. W 이꼴 2분의 1 입실론 제로 2 제곱이거든요. 이거는요. 2분의 1 입실론 제로 2에 2가 되거든요. 그 2제곱이잖아요. 그럼 입실론 제로 2는 뭐가 돼요? 2분의 1 D2가 되는 거죠. 전속 밀도의 전기에 곱해주는 거하고 같잖아요. 뭐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메타 3승. 이해되겠습니까? 그 정도는 뭐 알 수 있을 거고요. 요거는 주울 퍼 메타 3승인데 주울은 뉴턴 메타가 되죠. 주울은.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예요? 요거하고 요거 없어지니까 뉴턴 퍼 메타 제곱이죠. 힘이네요. 메타 제곱당 힘이네요. 자, 메타 제곱당 힘은 뭘 얘기하죠? 단위를 바꿨는데 얘는 이제 뭐예요? 정전 에너지 밀도거든요. 요건데 얘는 뭐죠? 뉴턴 퍼 메타, 즉 메타 제곱당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정전 응력이라고 해요. 힘과 에너지는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즉 단위 면적당의 에너지 밀도가 곧 뭐하고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정전 응력 힘하고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를 한번 볼까요? 면적이 S, 간격이 D인 평행판 콘덴서에 전하량 Q를 충전하였을 때 정전 용량 C-파라드와 정전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죠? C는 입실론 D분의 S가 되죠. 입실론 D분의 S 맞아요. 요거 그대로 돼 있죠. 그 다음 뭘 물어봤어요? 에너지, 정전 에너지잖아요.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W 이퀄 전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2C분의 Q 제곱으로 계산해야 되겠네요. 전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해야겠죠. 여기다가 Q의 제곱에 2의 C는 입실론 D분의 S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 입실론 제로 S분의 Q 제곱 D가 되겠네요. 이렇게 에너지 주를 찾아낼 수가 있죠.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즉 에너지 W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QV가 되고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CV 제곱이 되고요. 그죠? 다음에 어떻게 돼요? 2 C분의 Q 제곱이 되는 거죠. 요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에너지에 대한 기본식, 정전 에너지, 정전 에너지식입니다. 자, 한번 더 볼까요? 이런 용량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러한 전하를 주었어요. 자, 각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1마이크로파라드가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되죠? 2마이크로파라드가 되겠죠? 거기에 각각의 이런 전하를 주었어요. 그리고 병렬로 접속했어요. 그랬더니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얼마냐 물어봤어요. 병렬로 접속했죠? 병렬로 접속했으면 전기량은 어떻게 돼요? 더해지겠죠? 병렬이니까 전기량이 더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직렬일 때는 전위가 더해지는 거죠. 전기량이 더해지니까 전체적인 전기량, 총 전기량은 얼마일까요? 총 Q는 더해야 되겠죠?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을 계산하게 되고요. 정전 용량은 어떻게 접속했다고 그랬어요? 병렬이라고 했어요. 병렬. C는 병렬이니까 C1 더하기 C2가 되는 거니까 병렬이니까 3마이크로파라드가 되겠죠. 3마이크로파라드가 되겠죠. 그렇다면 에너지 W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W를 구하는데 뭐가 주어졌습니까? W를 구하는데 QV 없죠? CV 제곱 V 없죠? 이 C분의 Q 제곱 요거 가능하죠. 그러니까 에너지 W는 어떻게 돼요? 20분의 Q 제곱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주어진 것 그대로 활용해야 되니까요. Q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요거 제곱이 되겠네요. 2의 C는 얼마일까요? 3마이크로파라드 10의 마이너스 6승 됐나요?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0.042줄 뭐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 가능하죠. 얼마든지 이와 같은 것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더 볼까요? 자, 1마이크로파라드의 콘덴서에 300kV로 충전하여 200ohm의 저항에 연결하면 저항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는 얼마인가? 에너지 얘기하는 거죠. 정전 에너지 구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전압이 주어졌네요. 다음에 C가 주어졌네요. 에너지 W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2분의 1 C V제곱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주어진 조건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2분의 1 마이크로니까 10에 마이너스 몇 승이에요?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이죠. 거기에 전압이 30kV네요. 30 곱하기 10에 3승이 되겠죠. 요것에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저장하는 에너지가 얼마예요? 450J를 저장해서 얘가 저항을 통해서 소비되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205ohm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러한 콘덴서가 저장하는 에너지가 이만큼을 저장했고 얘가 저항 205ohm을 통해서 소비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저항을 통해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곧 저장되는 에너지하고 같고 걔가 뭐가 되는 거죠? 얘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더 볼까요?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반지름이 주어진 도체 9가 있는데요. 정전 에너지를 가졌대요. 구도체 표면의 전위를 구하래요. 전위. 에너지를 가지고 뭘 구하는 것이다? 전위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얘는 뭘 이야기하죠? 반지름이 20cm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구도체에 대한 정전 용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바로 구도체에 대한 정전 용량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전 용량 C하고 에너지의 관계 W는 2분의 1 C. 자, 구도체 정전 용량은 4파이 입실론 제로 A 요거잖아요. C. 그렇죠. V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요 관계식을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정리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약분돼서 없어지게 될 거고 결국 어떻게 되죠? 2파이 입실론 제로 A V의 제곱 이렇게 나타날 거고 여기서 뭘 구하는 것이다? V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V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머지는 에너지 주어져 있고요. 반지름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주어진 숫자, 에너지 대입하고 반지름만 대입하면 되겠죠. 물론 나머지는 상수니까 상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상수 입실론 제로가 뭔지 모른다라고 하면 절대 답이 안 되는 거죠. 어때요? 가능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도체계에 대해서 역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 전개를 구하고요. 전위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정전 용량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정전 용량에 대한 합성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바로 뭐죠? 바로 그러한 정전 용량이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의 크기가 얼마인가까지 계산하면 바로 요 챕터 3장은 끝나는 겁니다. 정리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자, 핵심 관련도 문제 풀이 보겠습니다. 진공 중에 떨어져 있는 두 도체 A, B가 있는데, 자, A에만 1쿨럼의 전하를 줬어요. A에만, 그럼 B에는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전위가 이렇게 나타났대요. A, B의 전위가 나타났대요. 그런데 이제 A에 2, B에 1쿨럼의 전하를 주면 그러면 A 도체 전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거는 이제 전위 개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전위 개수에 대한 개념. 원래 전위 개수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돼요? VA라고 했나요? 여기는 VB라고 했나요? 이것은 전위 개수가 존재하겠죠? 전위 개수가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야? 전기량이 있죠? 자, 여기 개수가 P1, 전위 개수니까요. P11, P12, P21, P22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QA가 들어가고 QB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다 대입을 그대로 해주세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대로 한 대입하는 거예요. 자, 전위가 3하고 2가 나왔대요. 이해되겠습니까? 요게 3하고 2가 나왔대요. 자, 근데 뭐라고 했어요? A 도체만 1쿨럼의 전하를 줬다는 얘기죠. 전위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A 도체만 1쿨럼의 전하를 주고 그럼 B 도체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얘가 뭐가 나왔어요? 3하고 2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전위 개수가 이렇게 있는데 정전 용량을 얼마를 준 거예요? 저기 그 Q값, 전기량을 얼마 준 거예요? A, B에다 전기량을 얼마 줬어요? 2하고 1을 줬죠? 그랬을 때 이게 얼마냐? 이게 V1이, VA가 얼마고 VB가 얼마냐 이 얘기예요. 이걸 구하려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요 값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래야 요 값을 알아야 여기가 뭐가 들어가는지 알면 자 여기 A 값 금방 계산하고 그렇죠. B 값도 금방 계산할 수 있죠. 결국은 이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전위 개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묻는 거죠. 전위 개수 알 수 있나요? 모르나요? 당연히 전위 개수 알 수 있죠. 요거 구할 수 있죠. 예, 그걸 구해주세요. 그러면 간단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요걸 계산을 해보면 요거 이제 P11 이렇게 되겠죠? P12, P21, P22인데 이걸 계산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3, 요 값은 이렇게 되겠죠? P11에다가 뭐예요? 제로죠. P11이 얼마죠? 3이라는 이야기죠. P11이 3이잖아요. 왜? 이렇게 계산해보고 이렇게 계산해보면 0이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2는 어떻게 되죠? 2는 이거죠. 2는 요거 곱하기 요거죠. 그러면 P2 하나가 2가 된다는 이야기죠. P2 하나가 2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거까지 계산이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3이 되고 다음에 여기가 얼마야? 2 하나잖아요. 2 하나. 2 하나가 얘가 얼마야? 2가 된다는 이야기죠. 2. 2 하나 1, 2는 같을 거 아니에요. 2 하나 1, 2는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는 같을게 나타나죠. 이러면 A 도체의 전위는 요것만 계산해서 지금 여기서 계산한 거거든요. 요 위에서 요 식에서 이렇게 계산해서 계산한 값을 여기다 넣은 거죠. 그럼 A 도체의 전위를 구하라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3하고 2 다음에 2하고 1 곱해줘야 되겠죠. 행렬 계산하면 되니까요. 6에다 2 더하니까 얼마 되나요? 8 되죠. 이해되나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3에 2에 더하기 2에 1이잖아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에다 2 더하면 얼마예요? 8 되죠. 8. 그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행렬에 대한 뭐야? 계산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넣으면 돼요. 요 값이 어떻게 나왔는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이거에 대한 행렬 계산의 결과를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죠. 물론 여기에 이제 0이 있는 것들은 생략한 것 뿐이죠. 이해되나요? 어렵지 않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3-2번 문제는 용량계수하고 유도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있죠. 자, 이거는 전위계수하고 용량계수, 유도계수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 용량계수와 유도계수에 대한 성질이에요. 여기서 지금 맞지 않는 사항을 묻고 있죠. 이 문제는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죠. 답이 4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나요? 이것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앞에서 용량계수하고 유도계수 하는데 용량계수라고 하는 것은 요 1, 1, 2, 2 이렇게 같아지는 것을 용량계수라고 하고 유도계수는 유도되는 전하에 의한 계수죠. 따라서 용량계수는 항상 0보다 크고 유도계수는 0보다 작죠. 유도되는 전하에 의해서 결정되는 계수다. 이것은 앞에서 이론할 때 설명을 해드렸던 거 기억할 겁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용량계수와 유도계수는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내용이 틀렸다는 얘기죠. 문제가 원하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문제는 어떤 것을 원하죠, 지금? 다음 유도계수와 용량계수의 성질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더 볼까요? 엘라스탄스란 뭘까요? 엘라스탄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역수? 정전 용량의 역수, 다라프라고 하는 거죠. 정전 용량의 역수를 엘라스탄스라고 한다. 자, 그거는 단위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전 용량의 역수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전 용량의 역수. 근데 여기는 지금 정전 용량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정전 용량이죠.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전기량 Q는 정전 용량의 전이차의 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량을 뭘로 나눠줘야 돼요? 전이차 V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전기량을 전이차로 나눠주는 형태가 정전 용량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정전 용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정전 용량은 요게 되겠죠. 엘라스탄스는 바로 그 정전 용량이 어떻게 된다? 역수. 얘는 역수죠. 역수의 개념이니까 이것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기량을 전이차로 나눠주는 것. 이것은 정전 용량이다. 그리고 정전 용량의 단위는 뭐죠? 정전 용량의 단위는 파라드라고 하는 거죠. 파라드 꼭 기억하고요. 파라드의 역수는 다라프라고 하는데 다라프를 다른 말로 엘라스탄스라고 하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자, 요거는 이제 동심 9인데요. 정전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전기량을 동심 9에다가 부여를 하죠. 항상 콘덴서가 되어지려면 여기 내부 도체 플러스 Q쿨롬, 외부 도체 마이너스 Q쿨롬의 전하를 준 경우가 될 겁니다. 요렇게 전하를 준 경우를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 이제 이 동심 구도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하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을 정리하고 했던 거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콘덴서가 되려면
한쪽은 플러스 Q로 충전이 되고 한쪽은 마이너스 Q로 충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컨덴서의 성질이니까 당연히 내부 도처에다 Q 쿨럼을 주고 외부 도처에다 마이너스 Q 쿨럼을 주는 형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전위를 구할 수 있고 그 전위에 의해서 정전 용량을 계산할 수가 있다. 즉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량을 뭐로 나눠주는 거예요? 전위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조건에서 여기가 플러스 Q 쿨럼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Q 쿨럼일 때에 대한 전위 V를 계산을 하게 되겠죠. 이것은 이미 앞에서 다 했던 걸로 기억하죠. 4파이 입실론 제로 Q 그리고요 여기가 뭐예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의 형태가 전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대입해요? 바로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역수의 개념이 되겠죠. 역수. 이게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QQ 약분되면서 역수의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되어질 거고 요것은 이렇게 바뀌는 것은 어떻게 바뀐 거예요? 통분을 하는 거죠. 요 분모를 통분을 하는 겁니다. 통분. 통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A, B 분의 B-A가 되죠. 역수가 되니까 B-A는 그대로 있고 A, B는 역수니까 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동심 구도체에 대한 전위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전위 또한 하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정전 용량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런 것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또 전개 세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동심 구도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 정리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예제로 하나 풀어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가 10배다. 내외의 반지름이 각각 10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0배가 된다고 그랬죠? 요거는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똑같은 식이죠? 똑같은 식이죠? 동심 구도체에 대한 정전 용량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B-A에 여기에 4파이 입실론 제로 A하고 B가 되죠. 이것은 각각 10배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B에도 10배, A에도 10배. 그래서 여기는 10배로 묶어낸 거고요. 4파이 입실론 제로는 그대로고요. 여기는 10배, 10배가 되죠. 그러니까 10배, 10배, 100배가 되겠죠. 이렇게 돼서 결국은 뭐예요? 요게 약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배가 되어지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동그라미 하나가 약분되니까요. 따라서 10배가 된다.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기억하고요. 또한 요 식, 이것도 우리는 동심 구도체에 대한 정전 용량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같은 이야기가 될 텐데 잘 보세요.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도선의 반지름이 A, 두 도선 중심 간의 거리가 D, 그리고 평행 2선, 나란하게 간다는 이야기죠. 평행 2선 선로의 정전 용량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도선이 나란하게 갈 때 정전 용량을 묻고 있죠. 하나는 플러스 람다 선전하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람다가 있다라고 보고 우리는 그 도체에 대한 전위를 구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정전 용량을 계산한 거 기억할 겁니다. 따라서 이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평행 도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평행 도선이죠. 이것은 정전 용량 C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여기는 파이 입실론 제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로그의 A분의 D 이렇게 되죠. 로그의 A분의 D. 자, 요거는 따라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로그 A분의 D에 반비례한다. 로그 A분의 D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정전 용량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앞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정리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이거는 어떤 문제일까요? 정전 용량이 5마이크로파라드인 콘덴서에 20V로 충전했어요. 그리고 급한 거리를 2배로 했대요, 처음에.
그럼 이 콘덴서의 전압은 얼마가 될까요? 라고 물어요. 콘덴서의 전압. 자, 콘덴서에 대한 전압 의식은 Q 이퀄 CV에서 V는 어떻게 되죠? Q를 C로 나눠주면 되죠. 즉, 평행판 콘덴서가 있다면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입실론 제로 S. 이 식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전압은 극판 거리하고 어떤 관계냐? 이게 극판 거리니까요. D가 거리니까 대입을 하게 되는 거죠. Q가 되고요. 입실론 극판 거리의 면적 S가 되죠. 따라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입실론 제로 S가 되죠. 여기를 제로로 보면 공기중으로 보면 그 다음에 QD가 되죠. 그러니까 극판 거리의 전위는 어떻게 되죠? 비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례하고 있다. 지금 우린 이 관계에서 비례를 찾아내겠죠. 극판 거리가 뭐하고 비례한다고요. 그렇죠. 극판 거리가 전위에 비례한다. 이 비례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2배로 하면 당연히 얘도 몇 배가 돼야 돼요? 2배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20V에 몇 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2배가 돼야 되죠. 20V에 2배, 2배로 했으니까 요거에 2배가 돼야 되므로 그러면 답은 몇 볼트가 돼야 돼요? 40V가 돼야 되겠죠. 자, 평행판 콘덴서에 대한 정전 용량의 값을 아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증명 다 해드렸죠. 또 그것에 의해서 정전 용량이 전압과 또 전하량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전기량이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3-8번 문제는 Q1으로 대전된 C용례 콘덴서에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용량 C2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을 했어요. C1과 C2를 병렬로 연결했어요. 이때 C2가 분배받는 전기량은 이렇게 물어봐요. 전기량을 묻는 겁니다. 전기량. 그런데 자, 우리가 전류 분배 법칙 하면 I1이라고 하는 이 전류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R1 플러스 R2에다가 R2의 I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할 겁니다. 이건 전류 분배 법칙이죠. 전기량도 동일해요. 전기량. 즉 Q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C1 플러스 C2분의 전체 Q가 될 거예요. 여기가 뭐가 올까? 이 이야기예요. 자, 전류는 저항에 어떻게 됐죠? 반비례했잖아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했거든요. 반비례. 그러면 전기량은 정전 용량에 어떠한 관계가 있어요? 비례죠, 비례. 어떻게 비례라고 하는 걸 알아요? Q 이퀄 어떻게 돼요? CV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비례가 되는 거죠, 비례.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반비례니까 여기 뭐가 됐어요? R2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비례니까 C1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C2를 병렬로 연결할 때 C2가 분배받는 전기량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C2가 분배받는 전기량 Q2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C1 플러스 C2분의 C2의 전체 전기량 Q가 되겠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정전 용량에 비례한다라는 관계로서 계산을 하면 이러한 형태가 되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까지는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 Q가 뭐냐면 이 Q는 대전된 전기량이에요. Q는 대전된 전기량이에요. 자, 이 대전된 전기량은 얼마가 대전이 됐느냐라고 하면은 지금 Q1으로 대전됐고 C1이죠. V1은 이렇게 충전되어 있을 때 C1 양단의 전압이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야? Q1이라고 하는 것은 C1, V1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만큼 Q1으로 대전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 전기량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전기량은 바로 요만큼이 되는 거죠. 요만큼 C1, V1만큼이 전체 전기량만큼 대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 게 C1, V1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기량이 대전이 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전체 전기량이 C2에 분배가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게 되면 C1 플러스 C2, C1, C2 전체 전압 V가 되겠죠. 이런 형태, V1,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적은 거니까 답은 몇 번이 되느냐? 4번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요것은 무슨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요렇게 되어지는 것, 요런 형태로 되어지는 것, 이걸 뭐라고요? 요거를, 그렇죠. 전류 분배 법칙과 같은 전하 분배가 되는 거죠. 전하가 분배되는 그러한 법칙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요거는 그대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전하가 분배된다. 무엇의 전기량의 값은 정전 용량의 값에 따라서 분배가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머릿속에 잘 넣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되죠?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더 볼까요? 20W의 전구가 2초 동안 한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축적할 수 있는 콘덴서의 용량은 얼마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이라고 하는 거,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죠. 20W 전구가 2초 동안 한 1 W는 어떻게 돼요? 전력에다 시간을 곱한 것이 주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울이라고 하는 이 값은 20W 전구가 2초 동안 한 1이니까 약 40주울의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 40주울을 축적할 수 있는 콘덴서 용량의 마이크로파라드 값을 구하라, 이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콘덴서가 축적할 수 있는 에너지에서 정전 용량에 의한 에너지 W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C V 제곱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겠죠? 여기서 충전 전압은 100V라고 했기 때문에 C와 V에 의한 값에 의해서 계산이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C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C 값. 그러면 C는 어떻게 될까요? C는 어떻게 되죠? 2W가 되고요. 그렇죠? 다음에 뭐예요? V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2배에 40줄이 될 거고 V는 얼마죠? 100의 제곱이 되겠죠. 이런 형태의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마이크로파라드로 물어봤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승 형태로 표현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숫자를 이렇게 표현하려면 계산기에 ENG라고 하는 기능 키를 눌러주면 되겠죠. 삼승 단위로 끊어주는 거죠. 자, 그 삼승 단위로 끊어주는 이런 ENG라고 하는 기능 키를 눌러줘서 이걸 마이너스 6승으로 맞춰주면 돼요. 마이너스 6승으로 맞춰주면 이렇게 되면 이게 마이크로파라드가 되겠죠. 마이크로파라드에 대한 값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 어렵지 않아요. 다음 10번째 문제입니다. 10번째 문제는 도체 전개 에너지는 도체 전위에 대하여 어떤 상태로 증가하는가? 라고 물어봐요. 전위에 대하여 어떤 상태로 증가하는가? 자, 그러면 우리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식, 에너지 어떻게 돼요? W 이퀄 2분의 1 C V 제곱에서 V의 제곱에 비례하죠. 전위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직선일까요? 포물선일까요? 원형곡선일까요? 쌍곡선일까요? 이거를 찾아보라는 이야기죠. 어떤 형태로 될까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그죠?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전압의 제곱에 대한 식이 되겠죠? 그래서 원형곡선, 자, 이건 아니죠? 그렇죠? 직선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포물선이 되어지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제곱에 비례하는 거니까요. 예. 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째 문제는요. 내압이 1kg인 요 세 개가 다 똑같은 겁니다. 이러한 콘덴서 세 개를 직렬로 연결했어요. 그러면 전체 내압이 얼마가 될까요? 자,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보면 돼요. 콘덴서 세 개가 있는데 맞습니까? 콘덴서 세 개가 있는데
요게 이제 0.01이에요. 0.02고요. 0.03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견딜 수 있는 전압, 이걸 내압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견딜 수 있는 전압, 여기에 견딜 수 있는 전압이 맥시멈으로 1000V입니다. 1kV라고 했어요. 얘네들이 견딜 수 있는 전압이 1kV인데 이때에 여기에 3000V를 가하면 얘네들이 다 1000V, 1000V, 1000V 이렇게 전압이 분배되나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압이 다 이렇게 분배가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전압이 분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V는 C분의 Q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전 용량이 어떻게 하죠? 반비례해요. 정전 용량에 반비례해요. 이해되겠죠? 정전 용량에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3000V를 가했을 때에 정전 용량이 가장 작은 쪽에 정전 용량, 요놈이 요것이 가장 작은 쪽에 전압이 어떻게 돼요?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정전 용량이 가장 작은 쪽에 전압이 최대로 걸리게 되어지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압이 가장 많이 걸려요. 그러면 자, 만약에 여기에 1000V가 걸린다라고 기준을 잡아버리면 여기는 전압이 1000V 이상 걸리겠죠. 물론 이제 이 정전 용량 값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게 1000V 이상의 전압이 걸려서 얘는 내압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내압 이상의 전압이 가해지기 때문에 콘덴서가 파괴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3000V를 가하는 게 아니고요. 또 이 3000V를 가할 수도 없고요. 어느 하나를 1000V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요. 이때에는 그래서 가장 작은 것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여기에 1000V가 가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는 전압이 낮게 걸리거든요. 여기는 그거보다 전압이 더 낮게 걸리겠죠. 낮게 걸릴 때 이 세 개의 전압의 합이 바로 여기에 전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체 내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자, 반비례하니까요. 이게 반비례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반비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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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배 걸리느냐 반비례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0.01분의 1 이것에 비례한다. 0.02분의 1에 비례한다. 0.03분의 1에 비례한다. 아, 여기 3이 아니라 4군요. 0.04분의 1에 비례한다. 뭐 이렇게. 이렇게 비례하는 요거에 반비례하니까 역수니까 이거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얼마고 이것은 얼마고 이것은 얼마인가 그 비율을 한번 살펴보니까 얘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4대 2대 1이 된다는 얘기죠. 그 비율이 역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요게 1대 2대 4의 역수니까 4대 2대 1이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000V 걸리면 고개는 몇 분의 1이 걸리는 거야? 2가 되니까 2분의 1이 걸리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1000V면 여기는 몇 볼트 걸리겠어요? 500V 걸리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1000V면은 여기는 거기에 몇 분의 1이 걸려요? 4분의 1이 걸리겠죠? 4분의 1이 걸려요. 근데 여기는 몇 볼트가 걸려요? 250V가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비율이 그래요. 그래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대 2대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해지는 이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바로 얼마가 이 전압이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바로 보이지 않나요? 보이죠. 얼마입니까? 그렇죠? 1000 더하기 500 더하기 250이니까 1500, 1750이죠. 1750V만큼이 걸리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전체 내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체 내압은 175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만약에 얘가 1000V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1000V라고 한다면, 이 상황이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요것이 1000V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는 얼마야? 2배가 걸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2000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4000이 걸리겠죠. 그럼 여기 내압이 전체 얼마가 되겠어요? 내압이 얼마가 되겠어요? 2000에다가 4000 더하고 6000에다 7000이 되겠죠. 7000볼트를 가해주면 이게 4번이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7000볼트를 가해주면 자, 요거는 내압 범위 내니까 이 콘덴서는 괜찮지만 500 여기는 뭐예요? 1000볼트에 2000볼트가 가해지고 여기는 뭐예요? 1000볼트에 4000볼트가 가해지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되죠? 콘덴서가 다 깨져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작은 콘덴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얘가 제일 먼저 내압에 도달하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0볼트가 되어질 때에 나머지들이 얼마 걸리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것이 이제 콘덴서 내압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문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가장 먼저 파괴되는 콘덴서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가장 먼저 파괴되는 콘덴서는 당연히 뭐가 되겠죠? 얘가 되겠죠? 용량이 작은 콘덴서가 가장 먼저 파괴된다. 동일한 전압을 가할 때. 자, 이런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 문제는 잘 보시면 콘덴서가 3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고 이때 제일 먼저 파괴되는 콘덴서가 어떤 거며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가를 묻는 거죠. 요게 5마이크로거든요. 마이크로파라드입니다. 근데 이거 5예요. 여기는 4, 여기는 3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비율이 5대 4대 3의 비율의 콘덴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전압을 가했을 때에 이 콘덴서가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는 가장 작은 게 가장 먼저 파괴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작은 게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게 여기서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콘덴서의 내압이 다 다르게 주어졌거든요. 지금 보니까 얘는 200V, 얘는 300V, 얘는 500V에서 각각의 내압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기량이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전기량 Q가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전압을 서서히 증가시키면 전압을 서서히 가하면 상승시키면 최초로 파괴되는 콘덴서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기량이 점차 증가돼서 얘네들이 저장할 수 있는 전기량보다 더 많은 전기량이 도달하게 될 때 콘덴서는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량을 계산해 보면 전기량 Q는 어떻게 되느냐? CV거든요. 그러니까 요 5마이크로파라드의 콘덴서에는 전기량이 얼마냐 이거야. 그러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V죠. Q 이퀄 CV 200V가 되는 거죠. 요만큼이 될 거고 얘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300이 되겠죠. 얘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500이 되겠죠. 이렇게 딱 보니 얘는 숫자만 보니까 15, 얘는 12, 얘는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전기량이 가장 적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전기량이 가장 적은 게 5마이크로짜리가 전기량이 축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적으니까 제일 먼저 파괴되는 콘덴서는 바로 뭐예요? 여기에 있는 C1 콘덴서가 제일 먼저 파괴될 거예요. 근데 그 전압이 얼마냐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면 파괴되는 전압은 200V에서 파괴가 되는 거죠. 200V에서. 그럼 여기 전압이 200V일 때 여기 전압이 얼마인가?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또 다른 방법입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어차피 전압 V는 어떻게 되죠? C분의 Q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4마이크로파라드하고 3마이크로파라드에 대한 정전 용량이 얼마냐라고 하면 직렬이거든요. 그러니까 4마이크로, 3마이크로, 4마이크로, 3마이크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전압이 분배될 때 정전 용량에 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값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값이 얼마입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C1이 분배받는 것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여기 V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 5마이크로잖아요. 세모 마이크로죠.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죠? 반비례니까 세모가 되어질 거예요. 반비례니까.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요거 C하고. 그리고 전체 전압이 얼마냐? V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게 V1이 되는 거예요. 즉 요걸 그대로 적어보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200V는 여기서 파괴가 되는 거니까요. 5마이크로에다가 더하기, 요거는 어떻게 되죠? 4 더하기 3분의 4 곱하기 3이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4 더하기 3분의 4 곱하기 3이 되겠죠? 여기에 얼마야? 전체 전압 V다 라고 할 거예요. 따라서 200V를 요걸 계산하게 될 겁니다. 계산해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넘어가서 나누기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구해보면 V라고 하는 이 전압이 얼마가 나오냐면 783V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마이크로, 3마이크로, 4마이크로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하고 양단에 전압을 가했어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어요. 이랬을 때 가장 먼저 콘덴서가 파괴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문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정전 용량이 내압이 모두 같으면 정전 용량이 가장 어떻게 되죠? 작은 거. 이것이 제일 먼저 파괴가 되는 거죠. 이게 답이 되는데 이것도 전압이 내압이 모두 같다라고 보면 2마이크로가 저장하는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의 V잖아요. 이거고 3마이크로가 저장하는 이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의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 얘가 저장할 수 있는 전기량이 가장 작기 때문에 제일 먼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량, 저장할 수 있는 전기량이 제일 작은 거 먼저 차버리면 당연히 계속해서 전기량을 공급하게 되면 그 콘덴서가 파괴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바로 그러한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정전 용량이 가장 작은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저장할 수 있는 전기량이 가장 작은 이런 콘덴서가 파괴가 된다. 지금 이 문제 같으면은 특별한 이야기가 없지만 당연히 뭡니까? 내압이 모두 같은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내압이 달라지면 또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